요즘에 진짜 제가 아예 안 보던 언론사를 보게 된 유일한 곳이 칭찬하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주경제. 거기는 조민 씨나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기사를 정말 잘 써요. 장영진 기자나 김태현 기자가. 하나 있고 실제로 소리 없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민중의 소리인데 민중의 소리는 기사들이 뭐랄까 다른 언론사와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기사의 진정성이 있다 그럴까? 아주경제 단독인데요. 조민 씨가 연세대 세브란스에 인턴 지원했다는 그 가짜뉴스 취재를 해봤더니 의사들 단톡방이었다. 와이씨. 얘네도 텔레그램 쓰나 봐요. 3,700명 참여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답니다. 의대생 및 의사들이.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지금의 반문재인 정권의 진원지 같은 곳일 건데 거기서 이제 24일 날 조민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와 인사를 했다. 사실이냐라는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요. 나 여기서부터 작전이었다고 봐. 그러니까 맥락도 없이 조민이 세브란스 병원에 피부과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다수의 말하지 않은 사람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30분쯤 뒤에 세브란스에 있는 지인이 확인해줬다. 이러면서 이게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조선일보가 아 그래? 하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누군가가 일베 성향이 있는 놈이 있었고 그 놈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이거 기사화하십시오라고 제보를 했었고 아마도. 그럼 조선일보는 그걸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었고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내렸고 이걸 놓치지 않는 조국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기사 쓴 2명은 1억 5천만 원씩 편집장 그다음에 그 해당 부장인가요? 부장은 사회부장인가 정치부장인가는 5천만 원씩 이렇게 좀 큰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꼭 의사만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게 다 신부로 확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초대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뭔가 조작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불법 약간 동영상을 저희가 카톡으로 친구한테 공유를 하는 것도 이게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고 여기에 동조를 하고 했다라면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뭐 몇몇 그 사람들도 지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쪽 세력이 되게 비열하다고 보는 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사회 이슈마다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라 또 뭐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이 조국 딸이 세브란스 찾아가가지고 인턴 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의대를 나온 사람 요것 때문에 조민을 가짜뉴스에 투입시켜가지고 사실 우리 의사 그러면 되게 인텔리 같지만 이런 사회적 구조나 이슈 등에 대해서 오히려 좀 떨어지는 애들이 그러니까 일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선동되는 몇 가지 키워드만 딱 던져주면 낚시밥을 딱 던져주면 와 조국내 조민이 또 그랬단 말이야 하면 지들끼리 부글부글하는 상황에 팩트체크 없이 그 대화가 쭉 나가는 모양을 보면은 일반 국민보다 수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는 존중하지만 존중받는 이유는 그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일반에 대한 이해는 우리랑 같거나 우리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숭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번에 지금 딱 걸린 게 그 조민 씨가 기사에 나온 해당 일에 자기는 양산 집에 거주했었다라고 명확히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소송하면은 조선일보가 무조건 100점 100패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사골국처럼 계속 조국 장관의 그 가족에 관련된 건 우리고 우리였어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파리지옥처럼 여기에 걸려든 놈들 계속적으로 소송 각이다. 너희들 조심해라. 앞으로 기사 쓰려면 열심히 생각해야 돼. 그냥 관성대로 쓰면 안 돼.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에는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이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벗겨지지 않는 억울함 같은 거야.
그 난리를 쳐가지고 온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재판을 열면 재판 보도를 하긴 하는데 불리한 보도만 해. 실제로 전체 하루 재판을 보면 조국 장관네나 뭐 정경심 교수나 등등에게 되게 유리한 내용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진중권처럼 아직도 정경심 교수는 상장을 위조한 사람이어야 되고 조국 장관은 아파 찬스를 써준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언론도 크게 안 다룹니다. 실제로 YTN 같은 방송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의 해당 방송사의 법조기자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조국 장관의 가족이 좀 억울하겠더라라는 보도 한 적 보신 적 있으세요? MBC, KBS는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조범동 재판이나 정경심 재판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지금 딱 1년 전일 거라 아마 9월 3일이면은 아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한참 지지고 볶을 때잖아요. 그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면 언론들이 얼마나 비일한지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민을 아예 대한민국에 살지 마 이런 정도 아니에요? 특히 이건 악의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반론권 그냥 조민한테 이메일이라도 전화 통화도 못 한다면 이메일이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냐라고 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아예 그 기자 그 윤리법 자체도 자기들이 무시하고서는 기사를 냈다라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기승전 조국인 것처럼 뭐 하나만 나오면 다 조국 하는 것이 아직도 끌고 가고 싶죠. 네. 그 논리로 그 프레임을 잡고 싶고 제일 잘 먹혔던 네.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뉴스타파 같은 그 채널의 소중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 뉴스타파가 그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초반에 했을 때 지금은 다 밝혀져서 사실이지만 윤석열 그 특히 처가조에 관련돼서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뭐 구독 끊고 뭐 비난하고 거의 패대기 쳤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쪽 진영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그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키워주자. 그리고 큰 결에서 다르지만 않으면 서로 응원하고 함께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다르면 야, 이 새끼들 완전히 그런 실수를 다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힘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공감? 어차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